안녕하세요. 제비클래스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저는 오늘 SH 에너지 화학과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이 두 종목으로 약간의 수익을 냈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SH 에너지 화학을 보시게 되면은, 네, 오늘은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가죠. 네, 사실 이날을 사갖고 이날 파는 게 베스트였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밀리길래,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140원에 지금 이 차트에서는 없지만, 제가 또 따로 계약을 해서 보는 차트에는 있습니다. 1140원에 추세 박스 상단이었나 하단인가 있어갖고 거기까지만 딱 밀리길래 이거는 사야 되겠다 해갖고 1100 아까 80원인가 거기서 사갖고 122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오늘은 SH 화학은 그렇게 수익을 냈고요. 사실 무슨 추세 박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 좋긴 한데 그것을 같이 해갖고 이렇게 차트를 양쪽으로 보여드리면서 만들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냥 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지션에서는 요거는 지금 사면은 안 되는 포지션이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사신다라고 해도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여기서 그 전환선이 되는 1128원이니까 한 30원 거기를 지지 받아줘서 최소 거기서 지지 받아줄 때 살 수는 있겠죠.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더 기다려갖고 241선까지 내려왔을 때 1060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요것보다는 새로운 종목들 많으니까 오늘 몇 가지 볼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조금 약세 출발했으나 저도 이거 오전에 얼마였지? 2390원인가 사갖고, 예, 2420원에 예,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저 욕심 안 냅니다. 거의 2%, 1%대? 2%대 나오면요. 그냥 팔아요. 왜냐면, 조금씩 이게 쌓이는 게 제가 요즘에 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씩 수익 내갖고 그걸 쌓이는 게 실패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제가 2월 달은 제가 초에는 바빠서 제가 거래를 안 했는데 제가 아마 언제부터죠? 14일부터 23일인가? 예, 패한 날도,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못 낸 날이 하루 이틀 있었는데, 그런 날도 크게 저런 거 없이 그냥 1, 2%대 마이너스율이었고, 나머지는 다 수익을 낸 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은 안정적으로 10% 이상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딱 2에서 5% 정도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보면 2380원으로 출발해서 장중에 3.70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예, 2520원까지 밀고 올라갔죠. 네, 사실은 얘는 2580원에 그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갖고 저는 아마 얘가 2580원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도달할 줄 알았는데 오늘 도달은 안 했고요. 내일 갈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런 십자가 모양을 한번 시험 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갤럭시 IS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종목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저라면은 여기 241선 내려오면 산다 그랬잖아요. 예, 내려올 때까지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241선이 지금 2356원인데 네, 여기 2356원 부근에 여기 지금 기준선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겹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 보시면 좋습니다. 기준선 2360원. 예. 241선 2356원. 예, 그러니까 한 2350원 이 정도에 오면은 한번 사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요게 깨지면은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물론 이제 볼린저 하한선이 이제 그때 저기 241선 기준선 부근에 도달했을 때 더 위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볼린저 하단이 2148원이기 때문에 예, 10% 정도 언더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웬만해서는 받쳐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CU 메드칼 같은 경우는 이날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원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첫 번째가 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갖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와갖고 다시 조정받고 이날 다시 2차 매수 시그널이 나왔지만 뭐 오늘은 그래도 뭐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어저께는 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어쨌든 기준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포지션에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넘겨갖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때 이후로 여기를 도달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U자 커브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241선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7%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7%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어저께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다시 이걸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예, 오늘 터셨으면은 잘 하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 T자형도 이거 한번 흔들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결정하겠다 이건데, 사실 뭐 이렇게 굳이 밑으로 내려간 종목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시가가 어저께 종가에 비해서 1.11, 뭐 고가도 1.11, 종가도 1.1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어저께 종가보다는 위에서 털고 충분히 나오실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저 같으면은 뭐 이거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사실 내일 한번 더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그 장 끝나고 6시까지 하는 장후 시간에도 거래 안 합니다, 전. 무조건 아침에 사면 돼, 아침에 무조건 사서, 뭐 오늘 뭐 SG바이오 센서는 뭐 갭상승해갖고 이렇게 올라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좀 밑으로 갔다가 위로 한번 치고 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내려오거든요. 뭐 내리는 날도 그렇게 내린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기준가 이상을 한번 쳐준다는 거죠. 예, 그런 경향이 많아요.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안 터진 종목들은요, 일반 종목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거래량이 막 터지고 있어. 그런 종목들은요,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출발하면, 예를 들어서 1% 언더에서 시작하면은, 2% 언더에서 시작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선까지 다시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쳐갖고 이렇게 갔던 종목들,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종목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EMW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뭐 독특한 차트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차트는 별로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 이거는 좀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차트가 되게 그 정상적인 차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이렇게 하나의 선을 한번 치고 오면은 이게 도달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뭐 다시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된다. 예.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케이스로 말씀드린 거, 이거 2개 먹었다고 해갖고 무조건 이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선에 도달된 것들은 예,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다,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거고요.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이날 나왔고 이틀 연속 기회가 2번이나 다 있었습니다. 그죠? 어저께는 당연히 홀딩 포지션이었죠. 241선과 전환선을 먹었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도 결국에는 8% 정도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가능했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는 건 좋은데 241선이 1183원, 2% 언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85원 정도는 내려와야 도전해볼 만한 거지. 예, 여러분이 만약에 1200원 죄송합니다. 1210원이나 지금 이런 데서 사시면은 2% 정도 높게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오면은 밑에서 사고, 아니면 요 위에 넘길 때, 요걸 강하게 넘길 때 여기서 사든지 해야지, 요 중가운데 여기서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면은 이거 이도 저도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장 초반에 예를 들어서 뭐 9시 1분에 막 이렇게 살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막 9시 반 넘어가고 장 중에 신규 종목 들어간 거 절대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산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고 밑에서 사갖고, 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샀다 쳐요. 근데 이거 1210원에 샀어. 근데 이게 1200원에 샀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1200원이 아니라 241선이 1183이니까 1185원에 샀어. 근데 여러분이 내일 봤더니 장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
예, 내려갔는데 요 밑에 사면 안 돼. 요 밑에 도달했을 때 여기 얼마입니까 이거? 60일 121선 근방에서 1070원, 뭐 1045원 이런 데서는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중가운데서 사지 마요. 아시겠죠? 예, 장중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샀다라고 한다면 요 밑에서 지지받고 다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규 종목을 9시 반 넘어갖고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3시 15분 그 9시 반부터 3시 15분 사이에 신규 종목을 요런 데서 막 선도 아닌데 요런 데 붕 떠 있는 데서 사거나 예, 신규 종목을 9시 반에서 장중에 3시 15분 사이에 들어가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동제약. 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여기 단데도 불구하고 제 차 찍으러 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종목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제 차 찍으러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또 6.36, 예, 갔습니다. 이렇게 제 차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또 이게 좀 감으로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제 차 찍으러 갈 만한 차트가 있어요. 예, 있는데, 뭐 어쨌든 뭐 노려볼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웬만하면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선을 한번 찍은 거는 조금 떨어질 확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나마 볼린저 상한선 하한선 같은 경우는요 약간 좀 약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전환선 기준선 241선 그리고 121선 그리고 61선 근데 이게 사실 장기선일 네, 기간이 길수록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요런 거는 좀 확실히 찍고 오면은 좀 그래요. 근데, 볼린저 상한선 같은 경우는 좀 찍고 와도 뭐 그렇게 좀 강하진 않는데, 강하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그래도 뭐 피하는 게 좋다. 웬만하면 완벽한 포지션에 있는 게 들어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부강약품이네요. 예,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뭐 2.35 갔다 왔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121선을 찍고 와갖고 조금 애매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홀딩 포지션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환선을 끼지 않았고 예, 볼린저 상한선 근방에 있기 때문에 12,525 12,500원. 예, 딱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더 볼 수 있다. 뭐 오늘 2.35%에서 팔지 못하신 분들은 뭐 하루 정도 더 기다리실 수 있다. 네, 오늘 줌인터넷이 강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21선 찍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꼭다리 보이시죠? 오늘 저가가 얼마인가 하면은 4,435원입니다. 예, 4,435원인데, 기준선이 얼마죠? 예, 4,442. 그 근방까지 내려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 이 선들이 막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선들이 두 개, 세 개 겹쳐 있는 데는요, 좀 강해요. 근데 요까지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밀고 올라간다.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네. 요거 아마 밀고 올라갔다 다시 올라왔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일단은 봐요. 여기가 오늘이잖아요. 밀고 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야 된다는 거지.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봉으로 볼 때 여 밑에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이 전환선 기점 근방까지. 그럼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폭이 큰 거는 선이 폭이 큰 거는 3%라 보는데 보통 1% 이내라 그러면요 터치를 했다 봐야 됩니다. 얘 지금 전환선 4,485원인데 예, 85원 잠깐만요. 기준선을 봐야 되는구나. 기준선이 4,442원인데 저가가 4,435원이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분봉을 보면 아시다시피 예,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예, 35까지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올라오고 있어. 그러다가 얘가 기준가가 오늘 얼마인가요? 예, 기준가. 예, 기준가 이게 얼마지? 기준가가 예, 어저께 거 보면 되네요. 예. 어저께 게 4,630원. 그러니까 4,630원을 지금 4,435원이 저가인데 기준가가 4,630원이에요. 그러면 최소 4,400원 넘어갈 때는 4,500원 넘어갈 때는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아니면은 어저께 종가를 넘어갈 때 4,630원을 넘어갈 때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한 번 더 위로 치고 갔다가 내려오겠다 이 뜻입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예, 분봉을 봤을 때 요 밑에서 우리가 보는 그 전환선 기준선 241선이 있어. 그거를 지지를 받고 이게 올라가다가 어저께 종가를 돌파할 때 그때는 무조건 매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예, 어저께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어저께 고점이 얼마죠?
5,030원인데 예, 그거를 넘길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5,250원까지 갔다 왔네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 갔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건 동전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3개를 먹어서 그나마 1,000원에 가까이 와갖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아,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좀 패턴이 좀 거시기 좀 하죠. 일반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날 이렇게 올랐다가 이날 상한가 때렸다가 이 역으로 완전히 훅 떨어졌잖아요. 시가가 거의 고가네요. 그랬다가 쭉 밀고 내려왔고 예, 끝났는데 오늘 다시 선을 3개 먹었어요. 예, 엄밀히 말하면 5개 먹었습니다. 네, 121선, 241선, 기준선, 전환선. 일단 기준선, 전환선은 241선 셋 중에 2개를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셋 중에 3개를 다 먹은 데에다가 121선하고 상한선까지 먹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는 조금 강하게 갈 수 있겠다 추후에. 예, 이렇게 지금 3일 연속 지금 거래량이 그래도 좀 터져줬잖아요. 뭐 싸구려 주식이라서 사실 뭐 1184만 주 터져봤자 거래 대금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시총 자체가 32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터져줬다. 거래량과 대금이. 그래서 얘도 조금 가능성은 있다. 예, 얘도 지금 3개가 겹친 애고요. 그 다음에 티로보틱스 요거는 좀 사기 힘들 겁니다. 예, 왜냐면은 상한가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있다. 9,200원에 어떻게 해서든 매수가 됐다. 내일 운이 좋아서 9,200원 언더에 시작해서 9,200원을 뚫고 올라간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 갭 상승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건들지 말아야죠. 바이바이. 그럼 빠이빠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건드리면은 그거는 자살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이프는 우리가 옛날에 이거 4월 30일 종목이었죠, 작년에.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우리 케이프로 저도 돈을 좀 벌었었죠 그때. 어찌됐든 간에 케이프 같은 경우는 선을 3개를 먹었습니다. 사실 얘가 지금 보고 있는 5,330원에는요 예, 여기 장기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중간쯤에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장기선을 2개를 지금 딱 했는데 윗장기선에 지금 딱 터치를 하고 밀린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다시 한번 재차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볼 때는 그 장기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차트만 놓고 반다 해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선, 전환선, 241선 3개 다 먹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선 7개 중에 6개 먹은 거 아시죠? 본인저 하한선 빼놓고 여기 있는 선들 다 먹었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상한선, 볼린저 상한선 60, 120, 241선 다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좀 강한 겁니다. 예, 그리고 거래량이, 또 첫 번째 터져줬고, 요런 경우는 한 번만 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얘는 목표가에 도달한 친구인데, 사실은. 예, 그렇지만, 여기서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이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전일 그 동시간 대비 얼마 터져주는지 그거 잘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승 요런 거 조금 애매하죠. 요런 것도 지금 선을 하나, 두 개 7에서 2개 뺐으니까 5개를 먹은 거죠. 지금 전환선, 기준선, 예, 241선 셋 중에 2개 먹었죠. 전환선, 기준선 먹었고 241선은 못 먹었고 120, 60하고 상한선을 먹었습니다. 예, 요런 거는 사실 여기 좀 찍고 와갖고 조금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케이프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거래량이 내일 전일 대비 많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STX 종목 요것도 지금 선을 2개를 먹었죠. 기준선, 전환선 먹었습니다. 얘는 241선 터치를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121선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시도했죠. 여기서 못 넘겼는데 여기서는 시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요거를 이제 넘기는 순간, 치고 올라가는 순간은 아마도 241선 근방까지 가지 않을까. 241선 16% 정도 위에 있는데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0.68% 위에 있는 그런 순간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고요. 요즘에 하여튼 전쟁 이슈 때문에 너무 좀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우리가 이제 종가 매수나 시간외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장후 시간외에도 살 수 있겠지만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시간에도 우리가 10분 단위로 이제 동시호가로 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살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럴
때라 하더라도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단은 전쟁 이슈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한 좀 위험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사갖고 아침에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9시 1, 2분 때 제 생각에는 2분도 늦고 1분 1, 2분 정도는 되겠다. 한 2분 이내에 그때 사갖고 그냥 9시 뭐 반 이전에 뭐 우리가 목표로 하는 2에서 5% 이내에 들어오면 팔면 되고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밑에 지지선이 어딘지를 보시고 그 선을 지지해 줬을 때 그 선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뭐 단가가 낮춰져 갖고 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기준가는 가요. 여러분이 뭐 밑에서 뭐 마이너스 2%에서 샀던 3%에서 샀던 기준가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리는 거는 어쨌든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가져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거래량 상위 20위 이내에 있는 종목, 보통 뭐 많아도 뭐 30위 이내에 있는 종목, 가끔 뭐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사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다 보니까 좀 여러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정리를 해보면 어찌됐든 요즘처럼 뭐 전쟁 이슈가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웬만해서는 시초에 사갖고 시초에 팔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장중에 신규 종목 들어가지 마라. 장중이라는 말은 9시 반부터 3시 15분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웬만하면은 종가나 시간에 장후 시간에나 시간에서 살 때 좀 가급적이면 사지 마라. 그러다 산다라고 한다면 예상 그 매입 물량의 30% 언더로만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